니케이 225 지수가 사상 최고치인 38,915를 기록한 1989년 이후 일본 전산과 무라타 제작소 등 교토에 본사를 둔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300% 이상 늘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있는 아이치현 기업의 시가총액도 100%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일본 기업 본사의 60%가 몰린 도쿄 기업의 시가총액은 33년 전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교토 기업이 3배 성장하는 동안 도쿄 기업이 성장 정체에 빠진 이유를 니혼 게이자의 신문에 간판 칼럼니스트 가지와라 마코토는 가스미 가세키 코스트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가스미 가세키는 일본 정부 조직이 몰려있는 도쿄의 관청가로 반류 조직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가스미 가세키에 가까울수록 정부의 보호와 규제를 받는 기업이 많고 그런 기업일수록 대관 업무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채산성도 나쁘다는 게 가지와라의 설명입니다. 서류와 도장 문화로 대표되는 일본 관공서가 기업에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는 종이 사용량에서도 나타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2018년 조사에서 일본 기업의 복사용지 소비량은 1000명당 23톤으로 161개국 가운데 6위였습니다. 정부의 보호를 받는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시가총액이 입증합니다. 1989년 말 이후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은행업종의 시가총액은 90% 급감했습니다. 전력과 건설은 60% 줄었습니다. 반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자동차와 소매업종의 시가총액은 60%와 30% 증가했습니다. 1980년대 세계 최대 기업이었던 일본 최대 통신회사 NTT의 현재 시가총액은 애플의 25분의 1입니다. 당시 세계 10대 기업의 절반을 차지했던 일본 메가뱅크들 역시 오늘날에는 도쿄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권에 머무르는 골목대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보호에 의지하는 일본 기업들이 관청의 눈치를 살피는데 급급한 나머지 지난 20년간의 엔저와 초저금리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1990년대 후반 아시아 통화위기 이후 위축된 투자를 되돌리는 데 주저했습니다. 일본 총리 관저에 따르면 1985년부터 2009년까지 연구개발비를 줄인 기업의 비율이 일본은 41.5%로 주요 7개국 가운데 단연 1위였습니다. 영국은 33.1%, 미국은 22.5%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설비 투자를 줄인 기업의 비율 역시 일본은 47.1%로 미국과 영국보다 높았습니다. 투자를 외면한 결과는 수익성 정체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년간 미국과 영국 기업의 자본 스톡이 50% 전후, 독일 기업이 17% 늘어나는 동안 일본 기업은 9% 증가했습니다. 기업의 부진은 국가 경제의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9년까지 일본의 GDP는 7% 늘었습니다. 그 사이 미국과 유럽연합은 20%, 아시아 국가들은 2배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여지없이 드러난 일본 디지털 부문의 후진성도 이러한 정체의 연장선상이라는 분석입니다. 작년 하반기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2021년 정보통신백서에 따르면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일본 기업의 비율은 13%로 60%의 미국에 크게 뒤처졌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일본 기업의 비율이 미국 수준으로 늘어나면 제조업 매출이 6%, 비제조업 매출이 4%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2021년 일본 GDP의 10%를 넘는 수치입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의 정보기술 분야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투자 규모는 2000년에 비해 4.18배와 3.07배씩 증가했습니다. 일본은 1.53배와 1.33배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부족한 IT 인재의 편중은 가뜩이나 후진적인 일본의 디지털 개혁을 더욱 늦추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일본 정보처리 추진기구의 IT 인재 백서 2020년에 따르면 125만 명인 일본 IT 인재의 77%가 후지스, NEC 등 IT 기업에 소속돼 있습니다. 미국의 IT 인재는 일본의 4배인데다 60% 이상이 일반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질병인 낮은 생산성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도 디지털화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비제조업 부문의 낮은 생산성은 일본의 부활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적됩니다. 1985년까지 일본의 제조업과 비제조업 부문의 생산성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1985년 미국 등 주요국이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기로 결정한 플라자 합의 이후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이 42% 늘어나는 동안 비제조업의 생산성은 25%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일본 생산성 본부는 비제조업 부문의 생산성이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높아지면
일본의 GDP가 30%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잘 나갔던 일본이 결국 완전히 침몰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일본 언론도 분에 못 참고 여과 없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총리 내각에서도 눈물을 흘리듯 제발 그만하라는 식의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지만 이미 일본 직장인들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엔화가 국제결제통화인 것은 일본의 권익으로 외국이 일본 물건을 살 때 엔화로 결제하는 것을 용인하기 때문이다. 엔화로 결제할 수 없게 되는 때는 일본이 해외에 가진 권익을 내려놓았을 때다. 미래에 그런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을 거라고 생각한다. 일본은행의 독립성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일본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일본은행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하는 일도 매입으로 국내의 통화량을 늘리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뿐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관계는 본래 이런 것이다. 자회사라고 부르는 표현은 틀리지 않았다. 엔화 약세는 일본에 있어서 대체로 플러스라고 생각합니다만 왜 이렇게 떠드는지 의미를 알 수가 없군요. 원래 버블이라고 불리던 1990년대 이전에는 달러 엔화가 200엔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일본은 무역으로 벌어들였죠. 이를 통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게 결국 미국 때문입니다. 그들의 플라자 합의로 달러 엔화를 절하해온 것입니다. 그 후 일본은 저성장은커녕 디플레이션으로 고통받아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른 것이고요. 아사히계의 반해 좌편권 미디어는 매번 일본을 폄하하려고 떠드는 것뿐입니다. 이전에는 엔화 강세를 보이면 엔화를 팔아 방어하고 있던 적도 있습니다. 이 엔화 약세는 일본에게 혜택의 엔화 약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화 약세가 진행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던 돈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 하지만 가진 돈이 있는 사람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여 운용하면 늘릴 수 있다. 게다가 저금리를 이용하면 돈이 없는 사람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고 운용하면 자산가가 될 수도 있는 시대다. 1999년 하야미즈 총재의 제로금리는 금융정책으로서는 반토막 났다. 그러다 빨리 정상으로 되돌리고 싶다며 제로금리 정책 해제 의혹을 드러냈고 제로금리 해제에 반대였던 정부 측과 일본은행의 대립이 이뤄졌지. 이런 것도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서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경기 침체, 일본은행은 다음 해인 2001년 3월 양적 완화 도입 형태로 사실상 제로금리 회귀를 결정했다. 이는 많은 일본은행 관계자들 사이에서 2000년 제로금리 해제는 뼈아픈 실수로 기억되고 있다. 이 실수를 반복하는 걸 보니 눈물이 난다. 물건은 비싸지겠지만 그 이상으로 고용과 수입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해외에서 물건을 살 수 없다면 자국에서 만드는 수밖에 없으니 당연한 일이다. 개인적으로는 정책금리를 올려 100엔 정도까지 엔고가 되어도 별로 곤란하지 않지만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풍요로움이라면 이런 소식을 믿는 사람이 적기를 바란다. 디플레이션부터 처리하지 않으면 무리다. 지금은 일단 거북이처럼 되어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망하고 새로 태어나게. 어쨌든 고용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들을 오래 살게 한 탓이야. 이노베이션을 받아들일 때까지 손실은 확대되겠지. 세대 교체도 중요하지만 서로 받아들이고 젊은 재능에게 맡겨보는 것은 어떨까? 거기에 투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의 선택, 지금은 없을 거다. 아베와 자민당 지지자들은 곳곳에서 민주당 정권 때는 악몽이었던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장밋빛이 됐다고 취청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집권 후 생활을 실감한 느낌을 말하자면 지금보다 민주당 정권 때가 더 나았다고 생각한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